자, 어제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선거 공작, 이게 실제 있었다면 중대 범죄다. 가짜뉴스, 선거 공작 이런 것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볼까요? 어제 나온 입장.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드러났다. 대장동 주범과 언론이 합작을 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은 규정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치고는 매우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조상규 변호사 손 드셨네요. 네. 엄벌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요. 딱 떨어지는 죄명은 뭐냐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되게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자시니까 김영란법 위반? 이 두 죄명은 좀 강하게 처벌하기 좀 약해요. 근데 이 사건이 특징이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네. 이제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임 수재가 있어서 그나마 세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6개월 지나서 이런 식으로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조작은 조작대로 다 일어나고 나중에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어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데 사실 대선 공작 사건이 뭐 비단 이 사건만 있었습니까? 사실 고발 사주 사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는데 고발 사주 사건이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박범계 장관님이요. 고발 사주 1탄, 2탄 다 주장하셨는데요. 자, 지금 와서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 뭐 저도 뭐 고발 담당자여서 제가 압수수색을 공수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허허. 지금 실체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준성 검사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예. 예. 지금 이런 대선 직전 정치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이런 공작 사건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검찰은 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그 지목이 된 김만배 씨에 대해서 김만배 씨의 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검찰이 속도감 있게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시지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시 4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